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가 거의 이제 전멸이 되다시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그 부동산의 그 방향이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,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많이 이제 쏠려 있죠. 사람들 그 대중들에게. 그래서 제가 이제 포럼에도 얘기했지만, 지금 이제 현재 상황과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제가 그 이제 컨설팅 그 해준 분이, 그때 이제 한 4, 5년인가 그 전에 이제 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건물을 이제 사고 싶은데,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상가를 이제 예를 들어 뭐 5층짜리나 7층짜리 그 건물을 살 때 보면, 공실이 없는 건물을 사려고 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건물이 공실이 없는 건물을 내가 산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, 나에게 그 부가가치 창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그 건물을 삼으로 해서 내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공실이 뭐 반은 공실이야, 이런 건물을 사셔야지 돼요. 그래서 그 공실이 하나도 없는 건물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. 반은 그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나오게 돼요. 매물로. 그러면 이제 공실이 많으면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야기하기를, 이제 뭐 공실이 된 부분은 이거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, 얼마를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이제 대충 해서 수익률 대비해 가지고 이제 건물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가정인 거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, 공실이 많은 건물들은. 그래서 이제 뭐 1층에는 어떤 그 업종을 넣고, 2층은 뭘 넣고, 3층이 뭘 넣고,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짜야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 계획을 잡으면,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공실을 메꾼다면 손실이 적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공실을 다 꽉 채우면 이제 거기에 따른 그 건물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업종이나 그 건물의 그 공실을 채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업종들을 거기다가 채워 놓게 되면, 수익 그 월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도 높아져요. 그래서 그 차익을 보는 건데,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건물에 그 공실률이 없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격을 주고, 제 가격보다 공실이 없는 건물들은 제 가격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높게 조금 책정이 되더라도 그게 2층짜리든 3층짜리든 4층짜리든 5층짜리든 높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공실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사게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공실이 없는 그 건물을 사는 순간부터 그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세입자들이 본인이 그거를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가게 돼요. 또 다른 분이 또 들어오게 돼.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내가 또 이제 보증금이니 이런 거를 해줘야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 그 가격에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 가격이 또 못 들어온다면
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건물에 그 들어가는 업종, 그 업종을 어떤 업종을 넣고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간파를 해서 건물을 살 때도 자기의 그 기준점이 있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건물에 생기가 도는지, 공실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생기가 도는 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건물이 공실이 반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살기가 도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생기가 도는지 살기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. 그래야지 그 건물에 그 투자한 거에 제값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건물을 산다 그러면 공실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사서 그 싼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돼. 근데 공실이 어쨌든 꽉 찬 건물이라도 본인이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돼요. 그러면 그 부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, 그게.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생기가 발동이 되는 건물이냐, 아니면 살기가 발동이 되는 건물이냐, 이게 이제 갈수록 생기가 돋아나는 건물인지, 갈수록 살기가 많아지는 건물인지를 잘 보시고,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, 이제 먼저 그 상담 하신 분도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이게 보니까는 건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공실이 많은 건물을 택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그 공실이 많은 건물 두세 개를 보고 오셔가지고 봐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한 건물이 생기가 발동이 되는데 그거를 그 건물주가 채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, 그거를 이제 금방 또 이제 세입자를 찾고 그 업종에 맞는 거에 찾아놓아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죠. 그래서 그분도 한 3, 4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. 그래서 작년인가 또 왔는데, 이제 그런 방법으로 또 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니까 조금 쉬자고 그랬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항상 또 그 포럼 때도 얘기했지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는 것도 투자지만 쉬는 것도 투자예요. 그래서 살기가 강할 때 그때 투자를 해서 생기가 발동이 될 때 생기가 극성을 할 때 판매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또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 타이밍을 잘 보셔야지 내가 고통을 받지 않고 그거로 투자로 인해서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.